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외환 유치 혐의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한 건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주가 조작 공천 개입 혐의 등 두 번째 재판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특검, 부인은 법원. 여의도 초대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삼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얘기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오늘 자전거 타고 오셨나요? 네네. 아니 지금 그걸 알고 계세요? 아니 보자니 자전거를 타고 왔다 그래서. 예, 국회 내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고요. 여의도 정도는 그리고 이제 시내권에 갈 때는 택시를 이용합니다. 차는 어떡하고? 차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방에는 차가 있긴 하지만 여의도에 국회 사무실 차가 없어요? 네네. 왜 없나요? 원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지금 이제 뭐 다양한 그 수요응답형 차량이 있잖아요. 아주 편리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용의 한 3분의 1 정도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도 기여하고 또 지구 환경에도 기여하고 제 건강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입니다. 그래도 고급 승용차 오른쪽 뒷좌석에 앉는 맛으로 뭔가를 하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던데 위원장님 아니신가 보네요, 그거는. 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네. 보니까는 뭐 그동안 속옷 저항이니 의자 저항이니 말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특검이랑 구치소 측도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 뭐 끌려가느니 나가자 이러면서 나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이 특검의 그 조사 과정에 응하는 것을 보면 거의 뭐 이번에 출석도 진상을 정확히 또 이렇게 규명하고 또 수사의 진척에 좀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지금 전해오는 얘기는 일단 인적 사항 진술도 거부를 하고 뭐 직업, 나이, 이름 이것도 거부를 하고 영상 녹화도 거부하고 그냥 휴식 중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완전히 농단하는 그런 행위죠.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이 국민에게 가했던 수사의 원칙이라든가 체포 구금의 원칙은 그야말로 그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것에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국민의 권리는 보호해주고 또 국가의 어떤 그 법치는 존중하는 그런 공직자의 모습을 추워도 볼 수가 없어서 정말 가슴 답답하고 또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냈는데 사진 출석한 이후에 기자들한테 세수도 못하고 그냥 옷만 챙겨 입고 나갔다. 이거 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더 법 절차에 따르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회피 수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고요. 수사에 협조하는 것 내지는 이 국론의 국가적인 어떤 위기사항을 극복하는데 뭔가 국가 지도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또 임무를 다하는 것 이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구치소에서 쉬나 특검 가서 쉬나 오늘은 특검 가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상당히 그렇던데. 저도 젊은 시절 때 이렇게 진역 생활을 좀 해봤기 때문에 전형적인 건달 패거리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바람이나 쐬러 갔다 오자. 본인들의 명분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어떤 이 명분도 없는 경우에 저렇게 드러눕고 또 이렇게 묵비권 행사하고 또 가진 법지식 다 동원해 가면서 조사하는 수사당국을 오히려 대래 협박하는 그런 방식의 이 모습은 제가 말로 담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세간에 있는 뭐 속된 말로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건달 같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네네. 김건희 씨는 오늘
두 번째 공판 받고 있는데 어제 과방위 국감에서 2021년 12월 육성이 공개됐는데 허위 경력 취재하는 YTN 기자한테 뭐 당신 것도 다 까볼까 뭐 복수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웃음이 나오시나요? 계속 윤석열 네. 이 김건희 부부는 부창부수 네. 그 남편의 그 부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YTN 민간 매각 정말 이 뒤끝으로 복수를 한 걸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를 진짜 노정면 의원은 네. 그래서 그렇게 판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예, 아주 비정상적인 네. 이 방식으로 매각이 됐었고요. 네. 또 이 절차와 어떤 원칙을 거의 지키지 않은 강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감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행안위원장이신데 페이스북에 국민의 눈으로 지방의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적으셨던데 행안위 국감 어떻게 운영을 해가실 건가요?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저희 행안위의 어떤 임무로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가 정보관리 정보자원 관리원이랄까 또 이렇게 지금 캄보디아에 네. 체류 중인 우리 대학생의 어떤 피살 네. 뭐 이런 문제를 보면서 국가가 좀 더 이 혼란기를 네. 좀 더 단축시키고 이런 이 국민들의 생활을 일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잼통령의 시래기 언급 전남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는 냉부에 나와서 말씀하신 거 관련한 거 같은데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잼통령 뭐 제가 네. 또 일반 국민들이 쓰는 용어를 좀 썼는데 잼통령이 뭔가요? 근데? 잼잼 대통령을 이 칭하는 애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제가 줄여서 잼통령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이제 시래기 냉부에 출연한 걸 가지고 마치 국민들의 어떤 그 뭡니까 일상에는 그 안중에도 없고 네. 본인들의 홍보에만 치중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산망 화재 문제는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히 대처하고 있었고요. 네. 또 명제를 맞이한 대통령의 어떤 국민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네. 필요했는데 그게 아마 냉부의 프로그램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가슴속으로 굉장히 좀 찡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라도의 정치인인지 네. 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농촌 출신인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콕 집어낸 이 시래기라고 하는 이 네. 식자재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문화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단지 이게 먹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떠한 것들도 정말 가치와 또 기회가 있는 거다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였고요. 저에게는 최소한 이 그 가장 보잘것없는 농산물의 어떤 그 부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화적으로 또 뭡니까 상품으로 산업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그런 그 정성 그런 메시지가 좀 느껴져서 마음으로 상당히 좀 찡했고요. 이게 왜 이렇게 시비거리가 될 수 있을까? 반면에 대통령의 그 순간순간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구나. 근데 시래기가 어떻게 기회가 되고 가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뭐 소울푸드인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게 그 정도일까요? 되게 지금까지 뭐 시래기는 버려지는 일부 농산물 부산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고등어 뭡니까 찜과 어우러지는 하나의 상품으로 이제 부활하는 과정을 대통령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시래기가 지금은 이제 그 하나의 식자재로서 다양한 용도로 또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그 이상으로 그 한류, 또 K푸드 이것과 연관돼서 아마 국제적으로도 많이 또 이게 또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소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근에 제가 지금 그 뭡니까
일본 스시 이제 K푸드 열풍에 의해서 일본 스시 시장이 우리나라 김밥에 의해서 밀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혹시 못 들으셔본가 모르겠는데 스시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김밥 때문에 우리 나주의 쌀들이 호주에 그 수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직접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K푸드 시래기로부터 시작되는 이 K푸드는 단지 음식의 그 원재료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K푸드 산업으로 또 수출 산업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래기가 단순한 뭐 하찮아 보이는 음식 재료 이런 거가 아니라 K푸드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어떤 뭐 하나의 상징물 이런 것처럼 보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목포에서 남도 미식 산업 박람회 여기 갔다 오셨나요? 네. 이거 뭐 하는 박람회인가요? 그 전남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나 또 이런 산업으로도 이 커나갈 수 있는 거지만 전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떤 또 자산은 1차 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자재 그리고 그것을 상품화하는 여러 가지 음식과 또 식품 이런 것들인데 때마침 그 목포에서 미식박람회가 열리고 있어서 음식과 또 식품 산업을 동시에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게 음식, 식품을 관광이랑 연계해서 발전시키고 아마 그런 취지로 기획이 된 것 같은데 그거 하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충분히 하나의 산업으로서 가치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또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식품 산업으로서 뿐만이 아니고 또 지역에 이 식품을 소재로 하고 또 지역의 천혜 관광정과 연계해서 하나의 어떤 이 관광 산업으로 또 키워 나간다면 여수의 1000만 관광 또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600만 관광객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많이 회자됐는데 그것이 전남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산업으로서 키워나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융복합하는 그런 의미로서 아마 미식, 식품 또 뭡니까 힐링 여기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이거 재검토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건 어떤 말씀인가요? 에너지 고속도로 자체를 부정한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전남이 지금 기후 위기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에 이재명 정부는 전남을 재생에너지의 어떤 중심 도시로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생산된 에너지를 이 소비지까지 연결시키는 송배전망들을 구축해서 활발하게 이 재생에너지 자원들이 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저는 다만 이게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하니까 그냥 전남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다 소비지인 수도권으로 다 보내는 그런 이 개통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우리 지역의 산업에 충분히 소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산 지소형 에너지 고속도로인데 에너지 순환 고속도로 그러니까 지금 전남에 유치된 그런 어떤 초대형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반도체 아닙니까? 이 반도체는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런 어떤 업종이고 그런 업종들이 전남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남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서울로 보내서 서울에서 산업에서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산한 에너지를 전남 산업에서 유치를 해서 쓰게 하자 뭐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남의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에너지 주권을 통해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제조업 그리고 또 이런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반도체와 같은 R200 산업들을 그런 것들을 전남에 유치해야 된다. 전남에 유치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데 농어촌 기본소득
이거는 관련 법안을 8월 달에 내셨던데 보니까는 핵심은 농어촌 주민 1인당 월 30만 원, 연 360만 원 일단 기본으로 주자라는 건데 네네. 360만 원이 기본소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규모는 뭐 충분하지 않지만요. 네. 그 취지와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법안을 냈는데 네. 그 일주일 후에 발표된 정부의 예산안을 보니까 네. 이 대통령께서 이미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계상을 해놨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미리 합을 맞춘 게 아니고. 예. 그 전에 당 대표일 때는 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당 대표와 저와 제가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장이다 보니까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그렇게 마음이 맞을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법안을 냈는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 정책은 네. 농어촌의 인구 감소, 또 농어촌의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내면서 정주 여건과 이 소득 격차, 문화 격차, 복지 격차 이런 것들 격차를 해소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안이 나와 있고 예산이 마련돼 있으면은 되기는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말하는 농어촌의 기준이 뭔가요? 그럼 어디에 살면은 주고 어디에 살면 안 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소멸 지수가 아주 높은 그런 소멸 지수가 지역을 있나요? 중심으로 그러니까 89개 시군이거든요. 아. 근데 그 중에서 군 지역만을 상대로 하면 69개. 그런데 이번에 시범 사업에 지금 그 하겠다고 그 신청한 자치단체가 49개 이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6개 시군을 선발해서 네. 농어촌 그 기본소득 시범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물론 국회에서는 그 이 시범 사업이 너무 네. 6개면 너무 좀 작은 거 아니냐. 6개요? 6개 시군. 아, 네네. 네네. 그걸 좀 확대해서 2차제에 지금 소멸해가는 그 무너져가는 농어촌의 그 새로운 어떤 활력을 네. 이 제도를 통해서 좀 풀어 넣어보자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돈 조금 나눠주고 그런 복지 시의 차원이 아니라 지방 소멸,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한 진짜 필수 불가결한 거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러죠. 획기적인 정책이고 정말 그 대통령의 아주 신념의 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요 문제가 빚내서 뭐 이렇게 좀 현금을 살포한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네. 또 하나 지금까지 국민들의 누리던 복지를 희생해가면서 이런 방식으로 또 이렇게 이 현금성 지원을 한다 이런 취지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3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지방자치의 결과가 네. 지방 소멸이라고는 대단히 좀 그 참담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상력과 정책의 대전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저희들은 이 농어촌 기본소득만 가지고 지방을 살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과 또 기본 사회로서 기본 국민으로서 누리는데 불리한 환경들을 개선해 주겠다. 이런 취지를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기본이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수도권에 사는 것과 같이 불편하게 없게 하겠다 뭐 그런 말씀. 네네네. 근데 뭐 농어촌 기본소득도 그렇고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이것도 전남 위주로 해야 된다는 말씀도 그렇고 뭐 호남 K푸드 산업 그리고 최근에 농식품부 전남 이전 요구 등등 하고 계신데 내년 지방선거에 전남지사 나오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뭐 네.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 공식화하지는 않았고요. 이번 정기국회 잘 마치고 네. 또 이제 우리 정부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그 정책 중에 5국 3특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하면서 호남에 대한 애정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중앙정부의 정책이 이 호남의 새로운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은 아주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출마 선언하시게 되면 모셔서 말씀 좀 다시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